다시 외도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포기한다. 이거 아예 효력이 없어서 안 쓰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각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협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 몇 대 몇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혼 상담 중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한 번은 용서해주고 넘어가려는데 다시 외도하는 경우 재산을 모두 제 것으로 하는 합의서를 쓰고 싶습니다. 라는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의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협의 이혼할 거 아니면 두 사람이서 아무리 이혼하면이라는 가정으로 재산분할 포기하는 합의를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외도한 배우자로부터 각서를 받으실 때 이런 문구를 많이 쓰세요. 다시 외도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포기한다. 이거 아예 효력이 없어서 안 쓰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마음에 위안이 되시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요. 이런 각서를 10장, 20장 받으셔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따로 판단을 받으시거든요. 자, 그럼 이 각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해당 각서는 나중에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할 심판에서 가정법원이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기는 합니다. 제가 실제 판례를 2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안에서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가 외도를 들키고 남편에게 다시 외도를 하면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 라고 각서를 써주고는 바로 또 외도를 들켰습니다. 각서를 쓴 지 1년이 채 안 되어서 이혼 및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부부는 함께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살았고 이혼 당시 가진 순 재산이 7천만 원이었어요. 각자 투기재산도 없는 사건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청구인과 상대방의 연령,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청구인이 기여한 정도와 더불어 청구인과 상대방이 위 재산 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게 된 전후 경위도 살펴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람핀 아내에게 기여도를 25% 정도만 인정했어요. 투기재산이 없고 결혼기간이 15년이었는데 기여도가 25대 75로 인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남편이 외도를 하고 상간녀랑 살고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아내가 자녀들이 있으니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약간은 유리한 재산분할 각서에 서명을 한 겁니다. 이 부부에게 재산이 딱 한 개, 남편 명의에 살던 집이 있었는데요. 이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을 하고 나머지 집에 붙은 대출금이랑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등은 모두 아내가 부담하면서 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집을 팔면서 남은 금액 중 3천만 원은 남편에게 주기로 조금은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넣어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남남처럼 지내다가 각서를 작성한 지 19년 만에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아내 명의 집이 각서를 쓸 땐 1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7억 5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 돈을 욕심내게 된 거죠.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우선 법원은 남편과 아내 간에 작성된 각서의 내용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삼았어요. 이 사건 각서는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라고 보이는 점을 언급을 했는데요. 원고인 남편은 각서 작성 당시 3천만 원만 수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정리하였으며 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되기를 맞춰준 점을 콕 집어서 판결문에 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액이 7억 5천만 원이긴 하나 이건 아내가 노력해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세 상승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의 기여도를 1대 9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각서를 쓸 당시에 남편이 3천만 원만 받아가기로 했지만 2.5배 정도를 더 가져가게 된 셈이죠. 근데 각서를 쓸 당시 시세가 1억 2천만 원이고 이혼 당시 시세가 7억 5천만 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상당히 낮게 인정되었다는 점은 확인이 됩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포기 약정 또는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 시 효력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심리 중에는 각서가 쓰인 경위 등을 고려해서 기여도 산정에 영향을 미친 판결을 내고 있습니다. 각서를 쓰신다면 단순히 포기한다라는 조항 말고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과정을 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각서 작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